안녕하세요. 저는 소개받은 구기현이라고 합니다.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서아시아 센터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HK 메가아시아 연구사업단 팀의 HK 연구교수로 있습니다. 저는 오늘 메가아시아 시대 청년을 말하다 두 번째 시간으로 이란 밀레니엄 세대 대중음악을 통해 저항을 말하다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주에도 그 메가시아 시대 청년을 말하다 이 책에서의 하나의 챕터를 여러분들이 같이 수업을 들으신 바 있는데요. 제가 이 메가시아 시대 청년을 말하다 역근이 주 편집자로서 아주 간략하게 이 책의 어떤 의도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한국의 이제 젊은이들, 그리고 중국의 젊은이들, 베트남의 젊은이들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생각하면 이 청년 세대는 아시아의 희망이자 어떻게 보면 미래의 세대라고 여겨지지만 한편으로는 위기의 아시아 청년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특히 경제적으로 불확실성의 위기가 더해지면서 청년 세대들은 각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 문제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경제 위기에 따른 청년 실업 문제가 사실 아시아뿐만 아니라 모든 그 세계가 겪고 있는 굉장한 사회 문제 중에 하나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시아의 젊은 세대들은 여전히 아시아의 희망으로 각인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아시아 청년의 한 국가로서의 이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란 청년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이란의 청년들이 어떻게 코리안 웨이브를 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사진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9월 기준으로 인스타그램에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각각 페르시아어로 K-pop, BTS 그리고 방탄이라는 단어로 검색을 해봤을 때 방탄이란 단어는 2만 게시물 정도가 확인이 되고 BTS는 7만 정도 그리고 K-팝은 8만 정도의 게시물이 검색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다시 그 검색어로 다시 이제 인스타그램에 똑같은 검색어를 확인을 했더니 방탄은 6만, BTS는 31만 무려, K-팝은 24만이라는 게시물이 검색이 될 정도로 이 이란에서 이 이란 청년들이 이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과 열기가 굉장히 뜨겁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다시 보시면 BTS는 7만이었던 것이 31만, K-팝은 8만이었던 것이 24만 정도의 그 게시물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만큼 우리는 굉장히 안타깝게도 우리 특히 중동의 젊은이들 그리고 이란의 젊은이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그리고 때로는 왠지 부정적인 이미지들을 갖고 있는 것도 일반적인 사실이지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얼마나 많은 이란 청년들이 그리고 그 10대, 20대 그리고 30대까지의 많은 팬덤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이 게시물의 숫자만 보더라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란에서 덕질하기라는 제목을 썼는데요. 이란에서 제가 이 에피소드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BTS가 그 빌보드 핫 100에 이제 올랐을 때 다이너마이트로. 그래서 제가 이제 이란에 있는 그 아미에게 제가 굉장히 이렇게 선심 쓰듯이 오늘 이 BTS가 그 핫 100에 오르면서 KBS라는 그 뉴스에 나왔어라고 하면서 제가 좀 너무 클래식하게 그분들을 이렇게 막 찍으면서 텔레비전에 직접 막 찍으면서 이 영상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보내면서 이 친구가 이 이란 친구가 굉장히 좋아하겠지라는 이제 기대를 걸고 막 이제 동영상을 이제 고전적으로 정말 텔레비전 앞에서 이렇게 찍어서 보내줬더니 그 친구가 오히려 저에게 풀 이 영상에 담긴 유튜브 그 링크를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약간 멋쓰게지면서 어떻게 알았어요?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미 그 인스타그램이 아니라 텔레그램 방에 한 3만 명? 그때 당시에는 3만 명인데 지금 거의 7만 명이 넘는 그 BTS 팬들이 아미들이 하나의 텔레그램 방에만 7만 명 가까이 이 BTS 팬들이 이 팬덤을 이루면서 BTS의 그 정말 일거수일투족을 서로 이제 정보를 나누는 그런 정보의 교환의 방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 이란의 아미가 저에게 그 풀 영상 링크를 보내준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만 보더라도 얼마나 많은 이란의 젊은이들이 아미로 활동하고 있고 동시에 한국 문화에 굉장히 우호적인 관심을 가지면서 친숙한 팬덤을 형성하고 있는지를 이 사례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란 청년 세대의 어떤 한류의 소비를 알려면 사실 도대체 이 이란 청년 세대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란 MZ 세대에 대해서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란에서는 한국에서는 이 청년 세대들을 얘기를 할 때 뭐 90년생들이 다가온다, 뭐 몰려온다, 뭐 이런 책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요즘에 이제 그 한국 세대를 얘기를 할 때는 주로 이제 90년대생들을 이제 주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란에서는 1979년 이란 이슬람 혁명이라는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은 아주 간략하게 얘기를 하자면 팔레비라는 왕정을 무너뜨리고 이슬람 공화국이라는 새로운 정치 체제를 가지고 오게 된, 그리고 이란뿐만 아니라 이슬람을 믿는 이슬람권만 아니라 제3세대라고 불리는 수많은 국가들에서 어떤 굉장히 새로운 형태의 정치 조직, 정치 형태라고 할 수 있는 신정 정치, 그리고 종교와 정치가 일치하는 굉장히 새로운 체계가 이제 만들어지는 그런 혁명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보통 그 이야기를 할 때 이슬람 혁명 이후에 태어난 젊은이들을 나슬레세봄이라고 하면서 제3세대로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80년대생 이후의 세대들을 제3세대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죠. 그리고 특히 20, 30대 젊은이들을 나슬레 자디드라고 하는 신세대라고 이제 그들을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란에는 굉장히 좀 특이한 건 아니죠. 이란에서는 굉장히 일반적인 상황이죠. 우리와는 다른 캘린더, 즉 달력을 씁니다. 그래서 이란에서는 지금 1360에서 70년대 생들은 이란의 문화 지형도를 바꾸는 세대라 일컫습니다. 이 바로 1360년대에서 1370년대 생이 바로 한국에서 이야기하는 1980년에서 1990년대 생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에 태어난 세대이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들은 가장 신실한 무슬림 세대이다 라고 이제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미리 나눠드린 그 논문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이 이란의 젊은 세대들도 단순히 어떤 이슬람 정부 그리고 보수적인 이슬람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는 그야말로 밀레니엄 세대, 그리고 글로벌한 어떤 미디어 환경에 처해 있는 그런 이란 청년 세대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안에서 때로는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거대한
공적 영역과 그리고 거대한 사적 영역으로 나누어서서 그들만의 세상을 형성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의 젊은 세대들은 그야말로 이제 저항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이란 젊은이들은 여러분들 아랍의 봄이라고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란은 아랍 사회가 아니지만, 이란은 이제 아랍 사회가 아니라 페르시아어를 쓰고 페르시아 사람들이 있는 이란 민족이고, 종교적으로는 시아파, 순니파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아시는 아랍 세계의 대부분의 이제 국가들은 특히 다수가 순니 이슬람을 따르지만, 이란 같은 경우는 90% 이상이 시아 이슬람을 따르는 그런 시아 이슬람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아랍의 봄을 이야기했냐면, 아랍의 봄은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2010년 이후에 각 아랍 국가들에서 민주화를 위한 민중봉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랍의 봄 이전에 2009년에 녹색운동이라는 굉장히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이란에서 일어난 바 있고, 그 시위의 주인공들이 바로 이란 젊은이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란 젊은이들은 지난 2009년, 즉 녹색운동이 일어났던 2009년부터 오늘날 2021년에 이르기까지 거의 10년 넘게 이란 내의 어떤 민주화 운동이랄지 민주주의, 계급 문제, 여성 문제, 그리고 인권과 자유 문제 등 사회 전반의 문제들을 지적하고 전면에 맞서는 시민사회운동의 주체 역할을 해왔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란 젊은이들은 어려워진 경제난 속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당사자이면서도 동시에 이란의 반민주주의와 잘못된 경제 정책에 가장 적극적으로 항의하는 그런 주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란 젊은이들은 위기의 사회를 살아가는 불타버린 세대 이지만 동시에 이란의 희망을 누구보다도 바라고 자신들만의 독특한 하위 문화를 생산해내는 문화적 주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란 젊은이들은 그야말로 굉장히 스마트하고 유능한 어떤 인적 자원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이란의 많은 젊은이들이, 특히 공대나 의과대학을 졸업한 많은 젊은이들이 이런 라이선스를 가지고 유럽이나 미국, 캐나다, 이제 북미 지역, 그리고 뉴질랜드와 같은 이런 서구권 이제 국가들의 뭐 박사학위 과정이나 아니면 취업을 하고자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심각한 두뇌 유출을 겪고 있는 그런 국가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아마도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슬람 사회, 이제 이란은 이제 이슬람 국가이니까요. 이슬람 사회를 이야기를 할 때 그 수많은 부정적인 이미지 중에 하나가 아마도 이란의 여성들, 그리고 이슬람 여성들에 대한 어떤 종속적인 모습, 그리고 사회가 이슬람 여성들을 통제하는 그런 모습, 그런 이미지들을 누구나 쉽게 이제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제가 어떤 이란의 사자들, 사실은 암사자가 아니라 사자들, 젊은 여성들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 이야기는 2009년도에 제가 이란의 젊은 세대를 논문 주제로 가지고 이제 박사 학위를 위해서 이제 현지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2009년 1년 동안 제가 현지 조사를 했었는데요. 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란 녹색 운동이 굉장히 우연히 하나의 역사적 사건으로 일어난 거죠. 그래서 저는 이란 청년 세대를 조사를 하다가
이 2009년 6월에 이 녹색운동이라는 굉장히 거대한 반정부 시위 그리고 민주화 운동에 이제 목도하게 되면서 그들 하나의 제가 박사 논문의 하나의 챕터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 민주화 시위를 하는 그리고 이 그 반정부 시위를 벌인 이 청년 세대에 대한 현지 조사를 하고 그들에 대해서 민족지를 쓴 바 있습니다. 이 굉장히 놀라웠던 점은 이 2009년 6월에 우리가 너무나 흔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 이슬람 여성들은 굉장히 좀 종속적일 것이야. 이 여성들은 주체적이지 못할 것 같은 뭐 그런 이미지들을 굉장히 강한 선입견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실제로 2009년 6월에 제가 보았던 그녀들은 그 누구보다도 용감하고 과감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세우는 그런 아주 강한 여성들이었습니다. 특히 젊은 여성들이었죠. 20대에. 여러분들 지금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히잡에 대한 굉장히 많은 논란들이 있지만 이 사진 속의 이 여성들의 녹색 히잡의 문화적 상징은 바로 자신들이 지지하는 당시에 이제 무사비라 불렸던 대통령 후보에 대한 지지 그리고 이 땅의 어떤 사회적 개혁을 불러일으키겠다는 굉장히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들은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여성들의 손목에 초록색 끈을 매고 그리고 초록색 히잡을 씀으로 해서 자신들의 굉장히 강력한 그런 의지를 이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녹색 운동이 어떤 그 소용돌이에서 이제 좀 잠시 비껴난 어느 11월에 어떤 저의 이제 키 인포먼트, 근데 남성분이었는데 젊은 한 30대 남성분이었는데 그 남성분과 지난 여름에 있었던 그 뜨거웠던 테헤란의 광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란의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이 민주화 시위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라는 주제로 이제 대화를 나누다가 인터뷰를 하다가 그 지식인 남성이 저에게 한 말이 굉장히 저에게 지금까지도 이 이란 여성들을 바라보는 하나의 굳은 시선, 관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그 남성분이 했던 얘기가 결코 우리 녹색 운동은 그 녹색 운동은 혁명으로는 이어지지 못했지만 이 녹색 운동은 결코 이 의미가 퇴색될 수는 없을 것이다. 나는 그 뜨거운 테헤란의 거리에서 거대한 사자떼를 보았다. 사자의 한 무리들을 보았다. 그게 바로 우리 이 땅의 이란 여성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이 굉장히 지금까지도 저의 가슴 속에 굉장히 뜨겁게 남아있고 그 남성의 이제 그런 발언들이 지금까지도 제가 이제 이란 여성들을 보는 어떤 뭐랄까 지지랄까요? 같은 여성으로서 이제 같은 지지이기도 하고 그 여성들의 어떤 파워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멘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제가 굉장히 늘 많이 쓰는 멘트인데 이란의 암사자들, 암이라고 이제 붙일 필요도 없고 정말 라이언들, 그런 젊은 여성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편에 보이는 것은 해시태그 만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만함은 뭐냐면 미투의 페르시아어 버전입니다. 중동 사회 역시도 여성의 어떤 차별적인 대우 그리고 어떤 성차별 그리고 어떤 성적 착취 그리고 어떤 위계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미투 운동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많은 여성들이 해시태그를 통해서 해시태그 운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소셜미디어가 갖는 강력한 힘은 비록 제한된 인터넷 환경 속에서도 이란 청년들이 자신을 드러내고 특히 여성들도 자신을 드러내면서 시민사회 운동이나 페미니즘 운동을 연결할 수 있고 또 연대의 힘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해시태그 운동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이란 젊은이들은 그들만의 세상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바 있는데요. 제가 1년 동안 현지 조사를 하면서 수많은 이란 청년들과 이제 인터뷰를 해봤는데 하였는데 그 인터뷰 속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저에게 오히려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너희 사회에서 이런 것도 할 수 있어? 이런 행동도 할 수 있어? 그리고 이런 관계도 가능해? 라는 질문을 할 때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도 똑같아. 우리도 너희 사회랑 똑같아. 하지만 다만 숨어서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멘트들이 굉장히 그 역시도 굉장히 이제 인상이 남았던 그런 멘트들인데, 그래서 이제 제 박사 논문의 제목 자체가 그들만의 세상 만들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도했던, 제가 관찰했던 이란 청년들은 그 누구보다도 굉장히 활발하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고 자신을 드러내면서 그들만의 세상 만들기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볼 수가 있었고, 그것을 바로 오늘 제가 이제 주제로도 이야기를 했던 어떤 하위 문화, 즉 그리고 음악이나 특히 음악 등을 통해서 미디어를 주체적으로 소비하는 활동을 통해서 자신만의 어떤 세상을 만들고 그들만의 커뮤니티를 형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들만의 세상을 만들어내는가? 사실 이란 안에서는 수많은 하위 문화들을 형성을 하고 있지만 제가 오늘 발표를 할 때는, 강연을 할 때는 주로 이란 청년들의 미디어 소비를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란 내에서 미디어와 대중문화는 크게 두 가지 층위에서 존재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의 흐름은 바로 국영 방송을 중심으로 한 공적인 형태의 이제 국내 미디어이고, 또 하나의 흐름은 바로 이란 밖의 디아스포라들이 이제 주로 만들어내는 위성 방송과 소셜 미디어를 통한 하위 문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란 밖에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할 때 이 디아스포라들을 미국이나 독일 그리고 유럽뿐만 아니라 가까운 아랍에미리트에도 굉장히 이런 그 디아스포라 방송국들이 이제 세워지고, 이 디아스포라 방송국들이 만들어내는 컨텐츠가 다시 이란으로 국내로 들어가서 이란 사람들이 위성 채널을 통해서 그 디아스포라가 만들어내는 또 다른 하위 문화들을 접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형태는 사실 한국 사회와 비교했을 때 조금 대조적으로 이제 보여질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한국에서는 이런 한류 문화나 아니면 한국의 컨텐츠들을 한국에서 만들어내는 컨텐츠가 유튜브나 아니면 뭐 KBS 월드나 아니면 아리랑 TV나 이런 다양한 채널들을 통해서 국외에 있는 재외 국민들 그리고 디아스포라들이 소비를 하는 방식이라면, 이란에서는 좀 반대로 해외에 있는 교포들 그리고 디아스포라들이 만들어내는 방송을 오히려 국내에서 소비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특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에 이란 사회에서는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에서 전혀 다른 대중문화를 즐기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이러한 형태의 어떻게 보면 서로 나누어진 이런 문화를 이제 즐기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이제 이슬람 공화국의 어떤 대안적인 역사를 제공하기도 한다라는 그런 설명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1979년부터 20년 동안 이란 내에서의 어떤 대중문화, 정말 퍼플러 그런 뮤직들이 금지된 바 있었기 때문이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란 미디어의 특성을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왜 이런 다양한 하위 문화들 그리고 위성 방송을 통한 문화가 단순히 큰 틀에서 대중문화가 아닌 새로운 하위 문화인지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란 미디어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종교적인 색채를 띠고 있는 국영 미디어가 존재하고,
반대로 개방적이고 세속적인 좀 종교적인 색깔을 조금 벗어난 그런 위성 미디어를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형태들이 2010년 이후부터 굉장히 본격적으로 이제 소셜 미디어가 이제 발달함에 따라서 이 보수적인 그리고 이슬람을 고수하고자 하는 이런 이슬람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전방위적인 문화적 공격이다라고 이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검열이랄지 엄격한 검열이 이제 시도가 되는 그런 분위기를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란은 이제 위성 채널을 통해서는 정말 또 다른 세상이 이제 펼쳐진다고도 할 수가 있는데, 테헤란 젤레시 뮤직에서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미국의 로스앤젤레스가 굉장히 그 이란 교포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에 굉장히 거대한 한인타운이 있는 것처럼 이란 이주민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테헤란 플러스 로스앤젤레스라고 해서 테헤란 젤레스라고 부르고, 테헤란 젤레스에서 만드는 음악들을 테헤란 젤레시 뮤직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는 그 테헤란 젤레스 뮤직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반이슬람적이고 반정부적인 컨텐츠들을 굉장히 많이 이제 만들어내서 다시 이제 이란으로 보내는 이제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슬람 혁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hla비라는 그 왕조를 무너뜨린, 그 왕조를 무너뜨리고 왕정을 무너뜨리고 그 이슬람 정권이 이제 그 들어서는 그런 혁명의 과정인데, 그 위성 방송에서는 이제 미국에서 디아스포라가 만들어내는 그 채널에서는 그 아까 그 이슬람 혁명에 의해서 이제 무너졌던 그 파hla비, 이제 왕은 이제 죽었고 파hla비 왕자 와 아직도 살아있는 왕비가 이제 등장하면서 이 이란 국민들에게 좀 새로운 메시지들을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그 디아스포라 방송이 사실 굉장히 경계하고 검열을 해야 하고, 굉장히 좀 문화적 뭐랄까요, 침입 뭐 이렇게 이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흥미로운 점은 과거 혁명 이전의 스타들이 대거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79년 이슬람 혁명 이전에 활동했던 그런 스타들이나 뭐 가수나 배우들이나 이런 분들, 혹은 80년대 이후라도 90년대 뭐 2000년대 해외로 이주한 이런 이란 출신의 스타들이 이 방송을 통해서 다시 이란의 대중들과 이제 만나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 단순히 만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위성 방송을 통해서 이 왕년의 스타들이나 아니면 새로운 스타들이 탄생을 하기도 합니다. 탄생을 하기도 하고, 이런 그 위성 채널을 통해서 뭐 구구씨 아카데미 뭐 이런 방송들이 하나의 이제 그 음악 서바이벌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새로운 가수들, 새로운 스타들이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새로운 형태인 거죠. 한국 사례에서는 BTS 음악이 해외 교포들에게 전달이 된다면, 이란의 경우는 이란 그 미국에서 등장한 그 재미교포 출신의 어떤 스타들이 이란에서 다시 인기를 얻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소 반정부적인 정치적 입장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란에서 뭐 대규모 그 아까 말씀드렸던 2009년 녹색운동이랄지, 아니면 2017년, 18년에 이제 일어난 대규모 이제 시위 장면들을 사실 조금 다른 관점으로 BBC 퍼시안이나 아니면 VOA 이란이랄지 이런 방송에서는 좀 다른 관점과 논조로 이란의 어떤 뉴스들을 보여주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란
청년 세대들은 비록 태어나자마자 이란 이슬람 공화국에서 태어났지만 이런 미디어들을 이제 이런 위성 미디어들을 보고 자라났기 때문에 굉장히 그들에게는 자연스럽게 글로벌 어떤 프로그램이랄지 글로벌 스타들과 만나는 것이 전혀 새롭지 않고 그리고 다양한 어떤 해외 문화들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란의 어떤 대중음악의 어떤 계보라고 할까요?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신다면 주로 이 위성 방송을 통해서 혁명적 가수들, 뭐 에비랄지 구구시랄지 다리우시랄지 이런 유명한 혁명적 가수들이 그 위성 방송을 통해서 이제 음악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디아스포라 가수들 이제 거기서 이제 그 디아스포라 가수들이 또 이제 살펴보이게 되고 그리고 국내 팝 가수들이 또 있어요. 국내 팝 가수들이 있고 국내에 존재하는 이란에 존재하는 지하 음악 가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히치캐스랄지 사시만칸이랄지 키오스크 같은 이런 그룹들은 실제로 이란 내에서 이제 국내 어떤 지하 음악이었죠. 지하 음악 가수들로 이제 활동을 하다가 2009년 이후 녹색운동 이후에 이런 개혁적인 성향의 어떤 정부가 선출되지 못하고 보수 정권이 집권을 하게 되면서 이들 다수가 해외로 망명을 하거나 이주하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하음악 가수들이 키오스크도 그렇고 히치캐스, 사시만카는 지금 다 이란 밖에서 지금 활동을 하는 여느 디아스포라 가수들처럼 이제 해외에서 주로 활동을 하고 앨범을 만들어내서 다시 이제 국내의 팬들을 만나는 그런 입장들을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란에서는 굉장히 독특하게 소프트 파워가 아닌 소프트 워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는데 한마디로 이 소프트 워는 사실 이슬람 발전기구나 아까 말씀드렸던 보수적인 그 이슬람 정권에서 굉장히 좀 경계하는 그 모습인데 이런 외래 문화라고 할까요? 이제 외래 문화뿐만 아니라 디아스포라가 만들어내는 이런 다양한 문화들에 대해서 이 이슬람 정부에서는 굉장히 경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프트 워는 뭐냐면 일종의 심리전, 그 미디어 선전, 뭐 전복, 인터넷 전쟁, 라디오, 텔레비전 네트워크의 생성과 소문의 확산은 소프트 워의 중요한 형태이다. 그래서 이 이슬람 발전기구 어떻게 이제 이 소프트워를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리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은 뭐 사회 지성과 사상을 약화시키고 언론 선전을 통해서 사회 정치 질서를 말살시키려는 의도이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이슬람 혁명이 일어났을 때 단순히 반서구적인 주장만 한 것이 아닙니다. 이란에서 당시 이슬람 혁명의 가장 중요한 사상이 서구도 동양도 아닌 이란의 그 주체적인 그 사상이 굉장히 이슬람 혁명의 기본이 되었던 사상입니다. 그때 당시에 가랍자데기라는 말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서구의 오염이라는 그런 그 사상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그 서구의 어떤 문화적인 침략 그리고 어떤 그 경제적인 약탈을 이제 경계를 하면서 그들의 이제 서구의 문화가 우리의 고유한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하는 우리의 문화를 오염시키는 그런 경계를 해야만 하는 그런 문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1979년 당시에도 이 서구의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면서 이러한 이제 논조들이 어떻게 보면 이슬람 혁명을 성공으로 일으켰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갖고 이슬람 문화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찾자라는 것이 바로 이슬람 혁명의 굉장히 중요한 이제 혁명 이데올로기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혁명 이데올로기로 시작된 이슬람 공화국이었기 때문에 인터넷과 어떤 디지털 도구들의 발전과 확산은 이슬람 정부의 입장에서 큰 위협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고요. 그래서 국영방송과 이제 지금은 이제 더 이상 방송을 하지 않는 4C1이라는 그런 위성 채널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주로 뭐 그 한류를 얘기를 할 때, 중동에서 한류를 얘기를 할 때 뭐 대장금, 주몽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런 이제 사극들은 주로 IRRB라고 부르는 국영방송에서 이제 주로 방영이 되었고, 한국의 어떤 그 아침 드라마나 좀 자극적이나 아니면 로맨스물이나 뭐 코미디물이나 이런 이제 현대극들은 주로 위성 TV를 통해서 이제 주로 많이 이제 알려진. 그래서 이 컨텐츠 자체가 어떤 통로를 통해서 이제 방영이 되냐에 따라서 한국 컨텐츠의 어떤 성격도 굉장히 다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란에서 한류는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요? 마침 제가 2009년에 이제 현지 조사를 갔을 때 그야말로 주몽 열풍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란 사람들 사이에서는 주몽 타임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 얘기는 뭐냐면 주몽 드라마가 방영이 될 때 전 그 거리가 굉장히 한산해지는 이제 그런 부분이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제가 이제 직접 찍은 이제 잡지의 사진들인데, 2009년도에 주몽 열풍이 이제 불었던 당시에는 모든 젊은이들의 인기 있었던 잡지에 다 이제 주몽의 얼굴이 이제 실리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표지 커버 모델로 활용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LG 이제 광고에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이 됐고,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막 이 포스터를 이제 구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란 내에서 LG의 어떤 구매력이 이제 상승하는 그런 효과를 보이기도 했고, 실제로 2009년 8월에 그 송일국 씨가 이란에 이제 방문하시면서 정말 거의 국빈 대접을 이제 받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이 주몽은 사실 왜 인기가 있었을까라고 얘기를 했을 때 굉장히 역사물이고, 그 성과 악의 구도가 굉장히 선명해서 어떤 이란의 어떤 전통 문학과 굉장히 유사한 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주몽으로 대표되는 영웅주의, 이런 모습들이, 이 스토리 라인이 페르시아 문학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서사였기 때문에 주로 당시에는 국영방송을 많이 보는, 그래서 당시에 한류를 좋아하는, 그러니까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청년들이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주로 이제 국영방송을 많이 보는 뭐 40, 50대 보수적인 그 남성분들이나, 그리고 연령대가 높은 중장년층들의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란의 청년 세대들은 국영방송 재미없다고 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주로 많이 이제 이 한류 컨텐츠들을 소비하는 대상들은 바로 이제 중장년층이나 남성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영어로 써놓긴 했는데 주로 이 제가 놓인 것은 IRRB, 즉 이란의 국영방송국에서 많이 보여지는 그런 부분인데, 여러분들 언뜻 보시더라도 뭐 대장금, 해신, 주몽, 이산, 동이, 홍길동, 김수로, 그리고 뭐 계백, 정도전 등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사극의 컨텐츠들이 대부분을 이루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IRRB의 뭐 수백향, 이런 프로그램들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신에 위성 채널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그 좀 트렌디한 드라마들, 로맨스 드라마들, 이런 드라마들이 이제 주로 많이 보였었는데, 2009년 그 4C1 채널이 이제 드라마 채널이 이제 개국을 하면서 가장 많이 인기를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 내 이름은 김삼순,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커피하우스랄지, 뭐 아내 유혹이랄지, 뭐 이런 그 굉장히 트렌디한 드라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성 방송에서는 아까 그 보시는 수백향이나 이런 사극과는 굉장히 좀 다른 이런 트렌디한 드라마가 이란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이제 사랑을 받던 이란 그 시청자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그래서 예전에 뭐 예를 들면 김삼순, 내 이름은 김삼순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 그 내 이름은 김삼순 그 드라마가 나왔을 때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파격적인 여성 주인공을 내세운 것이었습니다. 그 김삼순은 그때만 하더라도 그 전에 이제 한국 드라마에서는 주로 이제 여자 주인공들이 뭐 비련의 여 주인공이랄지 아니면 뭐 백마를 탄 남자, 뭐 실장님을 만났는데 알고 보니 뭐 재벌 아들이었다든지 뭐 이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주체적인 여성상이 아니라 그런 그 정말 잘 나가는 어떤 왕자님을 백마 탄 왕자님을 만나는 그런 스토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면 2009년도에 이 내 이름은 김삼수는 그때 당시에서는 좀 체격이 있고 하지만 또 이름도 굉장히 촌스러운 이런 김삼순을 가진 여성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어떤 섹슈얼리티에 대해서 얘기하고 어떤 자신의 어떤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굉장히 트렌디한 드라마였는데 이것이 이제 그 이란에서도 방영이 되면서 그때 당시에 많은 젊은 여성들이 그전에는 한국 드라마라고 얘기를 하면 주로 국영방송에서 이제 방영이 되었기 때문에 한국 드라마 조금 그래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좋아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다면 이 4C1 채널을 통한 그러니까 위성 방송을 통한 그 한국 드라마 컨텐츠가 이제 방영이 되면서 상당 부분 많은 젊은 시청자들 그리고 특히 젊은 여성 시청자들을 끌어오는 그런 효과를 보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동에서의 한류를 이야기할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꽃보다 남자 이 드라마였어요. 이 꽃보다 남자가 어떻게 보면 적어도 중동에서의 어떤 한류의 판도를 바꿨다고 평가 내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드라마인데 그 전만 하더라도 굉장히 좀 서정적이고 아니면 사극 그런 이제 굉장히 좀 그런 유의 이제 드라마가 그리고 가족극 뭐 이런 드라마들이 주로 이제 중동에서 사랑을 받았다면 이 꽃보다 남자 이후로 이제 제가 알기로는 뭐 에미리트에서도 굉장히 트렌디하고 젊은 10대, 20대 시청자들로 이렇게 전환되는 그런 굉장히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드라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가 가지는 굉장히 그 또 중요한 지점은 이 꽃보다 남자에서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굉장히 케이팝들이 많이 나오고 주인공이었던 이 김현중 씨가 WS501의 이제 멤버였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많은 이제 중동의 이제 젊은 어디언스들이 이 꽃보다 남자를 좋아하고 이 드라마를 보다가 WS501인 그 멤버 중에 한 명인 김현중의 이제 노래를 들으면서 WS501 그리고 뭐 빅뱅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활동을 했던 슈퍼주니어 뭐 이런 이제 그룹들의 음악을 듣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 꽃보다 남자에는 굉장히 그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들이 다 굉장히 트렌디하고 좋은 음악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음악들을 들으면서 적어도 중동에서 그 한국 드라마에서 그러니까 그전에는 주로 한국 드라마들에 대한 선호와 인기가 굉장히 높았다가 케이팝으로 전환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드라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란에 갔을 때 김현중 팬클럽 이제 회장과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어떻게 뭐 잠시 제가 발췌해서 얘기를 하자면 WS501 팬클럽 활동을 시작으로 케이팝에 빠져들게 되었다. 이란에서 꽃보다 남자 드라마가 젊은 층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는데 바로 거기서 김현중을 보게 되었다. 그 전에 나는 주로 이제 서구팝, 그러니까 미국의 음악들을 이제 좋아하고 듣는 편이었는데 한국 드라마 이제 드림 하이를 보고 나서 아이유나 뭐 수지, 2PM, 2AM 등의 가수를 등을 알게 되고 한국 뮤직비디오를 이제 보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K-팝에 빠지게 되면서 나는 더 많은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시청하게 되고, 예를 들어서 이제는 한국 방영과 동시에, 그러니까 예전에는 대장금이나 주몽의 드라마가 한 2년에서 3년이 지나서 완벽한 이제 더빙 작업을 마치고 나서 이제 국영 방송을 통해서 이제 방영이 되었다면, 이제는 이란에서도 실시간으로 이 한국 컨텐츠들을, 아마도 불법적이겠죠,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 거죠. 그래서 페르시아 자막이 없어서 한국어로 먼저 보게 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한국어 실력도 많이 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란의 한류 문화 소비는 젊은 세대들의 대안적인 형태의 문화가 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는 검열 시스템이 강력하게 작동하는 이제 이 전통성을 강조하는 이란 사회에서 한국 문화는 일종의 틈새 시장이 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란 정부 입장에서는 미국이나 뭐 유럽의 문화들은 너무나 이제 이슬람 문화와서는 좀 동떨어지고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는데, 그나마 한국 문화는 같은 아시아권이고, 한국의 컨텐츠들은 그렇게 이제 뭐 성적으로나 아니면 어떤 그 가족의 바운더리 안에서 이 컨텐츠들이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한마디로 굉장히 좀 유사성을 느끼면서도 편안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부의 어떤 검열도 조금, 그 검열의 잣대가 이제 한국 문화에서는 이제 치열하게 되지 않고요. 그리고 제가 굉장히 흥미로웠던 대답이, 그 이란의 어디언스들에게 왜 한국 문화를 좋아하세요? 라고 했을 때 대답이 굉장히 이슬람적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한국 문화, 그 한국 컨텐츠들은 그래도 굉장히 전통적인 어떤 문화의 모습들을 간직하고 있고, 다른 여느 뭐 남미 드라마나 유럽 드라마나 미국 드라마보다는 훨씬 건강한 그런 컨텐츠의 모습을 갖고 있다라고 이제 대답을 했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제목처럼 어떻게 대안적인 형태의 문화가 되는가, 하위 문화가 되는가라고 했을 때, 이 소셜미디어를 굉장히 좋아해요. 이란 사람들도 소셜미디어를 통한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기 때문에, 이 팬클럽 활동이 젊은이들, 특히 젊은 이란 여성들, 10대, 20대들의 하위 문화로 발전하고 있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이들 이란의 팬클럽을 이끄는 주역들은 바로 이제 K-팝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남성 아이돌 그룹들, 뭐 엑소랄지, 아까 뭐 WS501, 뭐 슈퍼주니어, 뭐 빅뱅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이제 BTS에 이르기까지 그 아이돌 그룹들을, 보이 아이돌 그룹들을 굉장히 이제 인기가 많기 때문에, 이 아무래도 이제 이란의 젊은 10대, 20대 여성들의 팬덤이 굉장히 강력한 목소리를 내고 있고, 이 팬덤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서 이제 팬클럽 회장들은 다 이란 젊은 여성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 특징이 이들에게 이 아미라는 이제 특히 이제 글로벌 팬클럽, 글로벌 팬덤에 같이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사실 이란은 지금 이제 그 핵 문제 때문에 그 JCPOA라는 그 이제 그 규약도 이제 지금 파기가 되고, 미국 전 트럼프 이제 대통령 시절에 굉장히 많은 이제 전방위적인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 외교적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란 젊은이들은 여느 젊은이와 같은 그런 열정과 희망과 그런 즐거움을 굉장히 누리고 싶은, 자유를 누리고 싶은 그런 여느 젊은이들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외적으로 소외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들에게 아미랄지 뭐 엑소 팬클럽의 활동을 한다는 것은, 그리고 같이 뭐 엑소나 그 BTS 어떤 그 유튜브 영상물에 같이 댓글을 달므로 해서 굉장히 온라인 상황이지만 너무나 쉽게 국경을 넘을 수 있고, 왜냐하면 현실적으로는 그들의 비자, 그들의 여권으로 갈 수 있는 국가들이 굉장히 한계가
있고 그들이 이제 그 이란 밖에서 공부를 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그 제한들이 많은 상황에서 어떤 국경을 넘을 수 있고 온라인 상이지만 연대의식을 가질 수 있고 글로벌 시민으로서 동참할 수 있고 글로벌 팬으로서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연대의식을 저는 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이제 사진을 보면서 여러분들께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건 실제 2016년도 겨울에 제가 단기 또 이란 현지 조사를 갔을 때 테헤란 세종학당의 이제 모습인데, 이 이란 한류의 모습은 단순히 그 한류 컨텐츠로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 그리고 한국 대중 문화뿐만 아니라 이 한국 전반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전은 만약에 유학을 간다라고 했을 때 그들의 이제 선택지에는 주로 미국이나 뭐 유럽, 캐나다 등이 있다면 상당히 많은 이런 한류 팬들이 한국으로의 유학을 꿈꾸는, 소위 말한 성덕이 되고 싶은, 그래서 실제로 이제 서울대학교에도 올해도 많은 이제 이란에서 많은 성덕 여학생들이 이제 유학을 오기도 했는데,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한국 문화의 컨텐츠를 자연스럽게 컨텐츠를 이제 소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 여러분들 언뜻 사진만 봐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특히 10대, 20대 여성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볼 수가 있고, 세종학당의 거의 90% 이상이 이제 여학생들로 구성된 그런 비율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류 컨텐츠를 이끌어가는 이 주역은 바로 우리가 아마도 좀 제한적이고 좀 소극적이라고 되어지는 이런 이란의 젊은 여성들이 아까 제가 표현했던 것처럼 사자처럼 굉장히 용감하고 용기 있게 한국의 컨텐츠들을 자유롭게 소비하고, 또 그 컨텐츠를 소비하는 것을 떠나서 한국 문화를 사랑하게 되고 또 한국으로 유학까지 오는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016년도 제가 이날 만났던 이 사진 속에서 한 6명 정도가 벌써 최근에 2021년까지 한국으로 이제 유학을 와서 지금 열심히 한국어도 배우고 한국에서 이제 자신의 전공을 이제 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종학당 모습이고요. 또한 흥미로운 점은 아까 제가 이 팬덤이 단순히 한국 어떤 팬덤으로 이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란의 이제 아미에게 당신들에게 이 BTS가 어떤 의미냐, 어떤 음악을 듣게 하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이 정말 BTS가 나의 목숨을 구했다. 굉장히 우울하고 이런 자신의 어떤 학력도 굉장히 좋고 좋은 학교를 나오고 좋은 커리어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련의 이란의 어떤 경제적 상황 때문에, 악화되는 상황 때문에 굉장히 우울한 상황에 이제 빠져들게 되는 즈음 어떤 BTS의 음악을 들으면서, 그리고 아미로서의 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어떤 정신적인 치유에 굉장히 도움이 됐다라는 얘기를 한 바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실제로 이란 아미들이 Iranian Armies라고 이제 적혀져 있는데, 2호선 지하철에 방탄의 이제 데뷔 4주년을 축하합니다라고 하면서 정말 어떤 식으로 이게 모든 금융 제재가 실시됨에도 불구하고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란 아미들이, 특히 이제 젊은 여성들로 구성된 이런 아미들이 이제 돈을 모아서 한국의 지하철에 이런 포스터를 이제 붙이기도 하고 이제 광고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Iranian Army 이제 프로젝트의 일종으로 그들이 이제 기금을 모아서 이란의 어떤 고아원이나 아니면 정신적으로 좀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BTS Iranian Army라고 이제
이름을 적고 그들에게 어떤 자선 활동을 한다거나 봉사 활동을 하는 정말 그야말로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그런 모습들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BTS 이전에는 엑소 팬들이 굉장히 또 많았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사진에서 보시면 카이와 뭐 경수 이제 경수 씨 생일 때 이제 돈을 이제 모아서 카페를 빌리고 자신들만의 굿즈를 만들어서 자신들끼리 굉장히 새로운 어떤 그 활동을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서로 이제 연대 의식을 일으키는 그런 활동들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이란 젊은이들에 대해서 제가 1시간 동안 모든 그들의 어떤 하위 문화나 처한 현실을 설명하기에는 굉장히 시간이 짧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란의 어떤 젊은이들의 특히 대중문화 그리고 한류 문화를 통한 어떤 젊은이들만의 에너지나 그리고 그들의 어떤 연대의식이나 아니면 저항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2020년 초에는 이란이 그 미국과의 전쟁 위기까지도 굉장히 갔었고, 이후 지금도 이란에서는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위협받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사회적 위협 속에서 이란 젊은이들은 굉장히 안타깝게도 해시태그 I can't breathe in Iran이라는 나는 이란에서 숨을 쉴 수가 없어라는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해시태그를 달기도 하면서 이란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어떤 갑갑한 현실을 이제 토로하기도 하였습니다. 비록 이란의 대중음악에 대한 어떤 과도한 정치적 의미 부여는 피해야만 하겠지만, 위에서 살펴본 예처럼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정치적 위기를 맞아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란 젊은이들에게 어쩌면 대중음악은 유일한 안식처이자 돌파구 역할을 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의 대중음악을 즐기는 것을 무조건 정치적인 행위라고 규정 지을 수는 없지만, 글로벌 대중음악이 이 위태로운 현실에 처해 있는, 그리고 차라리 어떨 때는 죽음을 택하고 싶다라고 고백하는 일부 우울한 이란 젊은이들에게 그들에게 굉장히 위안이 되어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란 사회에서의 어떤 대중음악의 의미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좀 두서 없었지만 이란 청년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나 선입견들을 조금 걷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란 젊은이들이 한국에, 미국에, 중국에, 베트남의 젊은이들 못지않게 굉장히 미래를 꿈꾸고 있고, 그 사회의 어떤 새로운 변혁을 굉장히 희망하고 있고, 그리고 그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낼 그런 추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런 주인공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오늘 1시간 동안 제 강의를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